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오늘은 그 노래해 봄이라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그래서 주로 봄에 관한 것들만 모아왔고요. 시를 막 읽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제가 쓴 시 중에서 가장 쉽고 아기스러운 거, 동심이 물씬 들어있는 것만 모아왔습니다. 동심하면 또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우리 그냥 생 목소리로 낭송 좀 해주시죠. 봄비 이정록. 오늘 내리는 봄비는 안개비라서 구슬비라서 도랑까지 흘러가지 못합니다. 병아리 눈꽃만큼 내려서 쥐구멍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우내 땅만 굽어보던 봄비라서 씨앗의 머리는 톡톡 정확히 맞춥니다. 늦잠 자는 개구리 이마는 간질간질 잘도 맞춥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땅속 씨앗과 개구리에겐 오늘 내리는 보슬비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개구리가 슬금슬금 기어나옵니다. 씨앗의 기청이 새파랗게 터집니다. 하나 살짝 건드리고 하자면 시를 쓸 때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들 이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국어 시간에 그러잖아요. 시각의 청각과 그런데 시각이 앞에 놓이면 청각이 바로 뒤따라가야 돼요. 눈하고 귀하고의 거리가요. 이게 이제 얼굴 작은 사람들 10cm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데 7, 8cm밖에 안 돼요. 측면에 귀가 있고요. 여기에 눈이 있죠. 가까이에 있습니다. 후각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매우 좋은데 그건 정말 좋은 시에는 후각이 잘 들어가죠.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고소한 냄새 뭐 이런 거 넣지 않더라도요. 이런 겁니다. 생강 달가락. 생강하면 누구나 다 그냥 후각이 작동을 해요. 풋사과의 주름살. 그러면 풋사과는 후각을 자극하고요. 시각과 후각을 자극하고 주름살은 또 시각을 자극하고
그 끝이 입성으로 끝나는 기역, 리을, 비읍 이러한 글자들을 잘 배치해서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할 때 쓰는 명사용 종류법으로 쓰이죠. 여기에도 개구리가 슬금슬금 기어나옵니다 해놓고 시를 끝내지 않고요. 영악한 이정록이가 그 뒤에다가 씨앗의 귀청이 새파랗게 터집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귀청이라고 하는 시어 하나 국어사전에 있는 값비싼 시어도 아닌 것을 이 자리에다 놓음으로써 시를 이렇게 봄비와 소리와 이런 것들을 추측하고 그림을 그리게 만들죠. 수채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빗물이 촉촉히 배어있는 생명의 어떤 생동감이 있는 이런 작은 수채화 캔버스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이 시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머릿속에 그려준 시인의 풍경화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죠. 글자로 그리는 그림 이게 되겠죠. 글자로 그리는 그림. 이런 시를 만나면 또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죠. 막 이제 생각이 막 이렇게 스멀스멀 스멀스멀. 너무 예뻐서 근데 예쁜 친구들이 또 부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내려놓으려고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네. 오늘 요번에 이제 사실 너무 제가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아, 네. 지금도 충분히 곡이 많은데 이정록 곡만 잔뜩 하려면 네. 담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네. 또 박경아라는 가수의 그 폭과 깊이가 네. 저 정도뿐이야? 라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서 워낙 폭과 깊이를 말했어요. 높이는 이미 뭐 한국에서 이룰 만큼 이루신 분이니까. 네. 네. 병아리 영어로는 치킨 베이비 아닌가요? 선생님 격하게 웃으셨어. 베이비가 아 베이비 치킨인가? 여기에서는 너무 안 보이는 좀 적응이 필요해. 얘들이 고추장독에 빠지면 이제 양념 베이비 치킨.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병아리는 예쁜 병아리입니다. 한번 누가 짧으니까 우리 남임 선생님. 병아리 이종록 할머니 털신안에 병아리 5마리 족제비한테 잡아먹힌 엄마 품 같아서 고린내 닭똥 냄새 엄마 냄새 같아서. 네. 오늘은 전부 제가 거의 반절 정도로 동시를 가져왔습니다. 털신 알죠? 여긴 뭐라고 불러요? 우리 동네는 방한화라고 불렀는데. 자, 그렇게 안 불렀어요? 털씨. 우리 어렸을 때 방한 추위를 막는 신발 김용렬 씨가 좋아하는 그렇게 했는데 그냥 털신이라고 해요. 훨씬 방한화 손 들어보세요. 방한화. 아이고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에 한자라도 또 많은 집안 이렇게 방한화. 참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일찍 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내가 고무신을 신고 가면 처음 보는 놈이 임자야. 그래서 내가 신발을 신으려고 나오면 없어. 왼발로 학교 가. 나중에는 안 사주시더라고. 할머니 신발에 샌내끼라고 하는 지푸라기 새끼로 묶어가지고 신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벗어서 들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싶어서. 그리고 창피해. 왜 여자 신발에 나비가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옆에 나비가 있어요 양쪽에. 창피하게 이럴 데 없죠. 다리 아파서 학교 근방까지는 몰래 같이. 또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고 갈 게 없어서 보니까 겨울에 신으려고 준비돼야지 털 방하나가 있었어요. 밤새 그거를 도로크 면도날로 잘라 털을 깎았어요. 왜냐면 그때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에 털 뽑아도 이상해. 상상해보세요. 그 테두리에 그 털을 깎은 거지. 그래서 그놈을 또 컸어. 부럭부럭 신고 갔는데 아유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5학년 6학년 형들이 그거 구경으로 왔어.
종록이가 이상한 거 신고 왔다고. 근데 그날 옆반하고 축구 시합이 있는데 우리 반에 그 짱 있잖아요. 옛날 짱은 짱돌을 잘 지는 애들이 짱이었어요. 그 짱이 주먹개나 쓰는 애가 그걸 빌리러 왔어요. 그날 옆반하고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그 내가 신고 간 이상한 방어 하나를 신고 얘가 골을 많이 넣었어. 고무신 막 날아다닐 때 얘는 털 방어 하나 신고. 그런데 그 신발을 제가 정말 오랫동안 신고 다녔거든요, 학교에. 잃어버리지도 않아. 그건 안 가요. 누가 신어도 이 정도. 이정록표야. 아, 6학년까지 다 소문났어. 그래서 제가 이상한 세 다리에 이상한 털신을 신고 다니던 참 불쌍한 정록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다가 산문에다가 썼지만은 간혹 그걸로 좀 변화시켜서 어린이 책을 내면 어떨까. 왜냐면 이 땅은 끊임없이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또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고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글들도 필요하다 싶은데 덜신 얘기가 나와서 그 생각이 나왔습니다. 족제비한테 엄마가 잡아먹혔어요. 그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병아리 5마리가 할머니 토방에 있는 그 흙마루에 있는 털신에 2~3마리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참 미리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발을 안 닦으셨어. 그래서 발냄새가 닭똥 냄새하고 똑같아. 그 애들이 그냥 거기다 코를 박고 조는 모습입니다. 조는. 엄마 품 같지? 정말 그래. 아무래도 그쪽 발이 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2~3마리씩 나눠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후각 당연히 있죠. 뭐 그림 그려주시죠. 그리고 상실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독자들의 안쓰러운 어떤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심정적 처소, 동류항이라고 그러죠. 아주 전문 용어로는 글을 읽는 사람이 시적 화자하고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동일화. 한 몸이 되어지는 느낌. 그래서 아이고 어째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들지 않으면 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를 다 읽고 나서 글을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어쩌 딴겨 뭐예요 이게 이런 소리가 안 나오려면 공감이라고 하는 거보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나가는 게 일체잖아요. 일체 한 몸이 되는 거죠. 공감을 넘어선 동일화가 가능해지는데 이 시가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시 쓸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전문 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시가 또 이슈요. 네. 중간중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제 말씀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앞에 계신 분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네. 출연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시는 정말 너무 좋네요. 짧고. 근데 역시 또 신호래로 부르기는 조금 그렇겠다. 또 그런 생각이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시키시면은 이제 본심이 아니 나오니까. 저기 네. 신호래 생각해서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 그래요? 신호래 준비한 거 많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화 한 편 낭송해 주실래요? 잘 보이나요? 지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황사 마이크 좀 떼주세요. 이정록 어제 오늘 흙비 내렸다. 신나게 축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다. 뱃속에 흙먼지 잔뜩 쌓였겠다. 민들레씨 날아들면 싹이 트겠다. 내 똥에 샛노란 민들레꽃 피겠다. 똥에 민들레꽃 피는 얘기 하면 누가 생각나죠? 권정선 권정생 선생님께서 선점을 하셔서 사실 저 이거 쓸 때 민들레 아니고 딴 거 하고 싶었는데 딴 거를 넣으면 이 시가 무너져 버려요. 똥맛이 안 나고요. 그리고 그 색깔이 민들레꽃이 펴야 돼요. 똥에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에이 개똥이니까 나는 사람 똥이니까 아기 똥이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사물들이 다 살아있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막혀져 있는 공간과 열려져 있는 공간을 그냥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환타지나 벽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요. 황소 뱃속에 들어가서 도깨비가 살 수도 있고요. 구름 위에 올라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숟가락 들고 올라가서 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요 마 그러다가 애비 꼴 난다 이러지 아버지 꼴 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구름을 많이 퍼먹은 아이 그런 아이가 나중에 실제적인 밥도 많이 만들고 또 풍부한 감성, 섬세한 심성으로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보자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꿈에 아이들의 꿈이나 상상력에 그 물조리개나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들을 어머니가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웃 아저씨가 우리 소설 속에 보면 골목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다정한 대화로 아이들의 엉뚱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잖아요. 실제적으로 바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골목길에서 싹 틔우게. 그래서 그 골목을 온화하고 따뜻한 동네로 만들어주고 지팽이 뺏어가지고 할아버지 때리는 골목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상상력,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혹시 오이농사 지시는 분 계셔요? 하우스? 이쪽은 벼농사를 많이 지시지만 이럴 때 꼭 눈 안 맞추려고 앞사람 뒤에 숨는 편무사 입에 눈 마주쳤네. 한번 읽어봐요. 오이나무 이정록 오이 등굴손이 버팀목을 말아 잡으면서 귓속말 합니다. 숨 막혀도 조금 참아 이렇게 힘을 써야만 뿌리가 물을 빨아올려 곧 노란 꽃목걸이를 선물할게. 팔도 여럿 달아줄게. 두근두근 아프기도 할 거야. 넌 이제 막대기가 아니야. 너는 오이나무야. 노래할 때마다 박수 치시더니 시낭송할 때도 박수를 쳐주시고 옛날 강연을 갔는데요. 제 강연 앞에 뭐 비올라, 첼로, 피아노 이렇게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였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테너 가수도 있고 끝나자마자 막 앵콜 그래가지고 노래 한두 곡 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 싹 빠져나가고 제가 1시간 20분 강연을 해야 돼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나 혼자 나가서 원맨쇼를 해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다 끝났는데요. 앵콜이 안 나오대요. 내가 앵콜 나오면 1시간 반 더 강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참 강연을 내가 형편없이 하는구나 그냥 느꼈죠. 그런데 오늘 박수를 치시는 거 보니까 이따 앵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혀 안 들게 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박수를 주셔서. 오이넝콜을 이렇게 올리면은 식물에도 이렇게 손이 있잖아요. 덩굴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발톱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세발톱으로 생겼는데 그놈이 딱 가서 물체를 만나면 또로로 말죠. 말 게 없으면 허공이라도 말죠. 아주 말아서 허공에 손을 잡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옆에 지주목, 부지깽이만한 그런 나무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눌까를 생각해서 제가 한번 써본 건데 이번 저기 9살은 힘들다라고 작년에 8월 15일 날 나온 저한테는 이제 근작인데 저 시집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무생물에게 이야기를 시키고 의인화하고 하면서 만물이 다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들은 우리들과 동일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불교적 만물 제동의 어떤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예술가, 시인들이, 어린이들이,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동참하고 함께 할 때 세상을 위아래로 안 보고 상하로 안 보고 너는 가치 있는 것, 너는 무가치한 것 이렇게 뒷전으로 무가치한 것들을 쓸어서 버리려고 하지 않고 각자 서로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한 시인으로서 막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시를 통해서 동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작가가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또 확 드러나면 안 되니까 다정한 목소리로 해야 되잖아요. 입니다에서 여기서는 얼른 숨 막혀도 조금 참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편무석은 정말 좀 명령적으로 읽은 거 아시죠? 나 아까 격려할 뻔했어요. 충성 이렇게. 감사합니다. 질문. 예, 질문 좋습니다. 네. 두근두근 아프기도 할 거야. 네. 이 문장을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고 그거 있잖아요. 오이 하나가 서서히 물을 먹고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팔을 여러 달렸다는 게 팔이 뭐예요? 오이예요. 자, 오이가 정말 많이 쑥쑥 자라요. 그래도 5, 6월 오이 크듯 장마철 오이 크듯 이런 말 있어요. 한문으로는 우후죽순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말로는 참 오이 크듯 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오이가 이렇게 나오면 막 이만큼 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오이예요. 오이? 그래서 오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막 당분이 모자랄 때 감 깎아놓으면 누가 홀라당 가져가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탄 게 또 뭐 있어요? 새나 짐승이나 다. 뽕나무 열매. 고디. 그거 따먹으러 가봐요. 누가 홀랑 따먹었지. 새가 따먹고 누가 그래서 오디로 갔나? 그래서 오디가 된 거예요. 근데 왠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맞는 아니 제가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감이 너. 정말이에요. 외잖아요. 외과. 수박은 수과. 모과나무는 목과. 과. 한자는 과예요. 손톱조차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가운데 그게 열매예요. 양쪽 그게 덩굴손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과란 말이에요. 이게 외과자예요. 외 중에서 외는 오이의 준말이에요. 오이 중에서 갑자기 만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외가 생긴 거예요. 개기름만 보다가 참기름 나오듯이. 가죽나무가 많겠어요. 개가죽나무가 많겠어요. 참가죽이 많겠어요. 참가죽이 적어요. 조기보다 참조기가 적어요. 그렇죠? 사랑 10번 하면 참사랑 한 번밖에 못해요. 경선씨 따라잡아. 자 여기에서 그런 어떤 갑자기 쑥쑥쑥 크고 막 꽃이 열매 맺고 이러한 것에 대한 두근거림 그런데 무거워서 아프기도 하겠죠. 이게 삶이잖아요. 설렘과 고통이 한 몸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 삶이 그렇다고. 설렘만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죠? 고통과 해안과 쓸쓸함과 아픔도 있죠. 그래서 무덤을 보면 어떠한 햇살에 아무리 양달에다 무덤을 쓰더라도 눈 내려보면 알아요. 반만 녹아요. 죽어서도. 인생도 똑같아서 언제나 그 가느다란 햇살도 반은 그늘이야. 그러니 우리들 삶에 어찌게 매일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러죠? 누군가의 아픔을 대속해서 대신할 수도 있고 어떠한 햇살도 반은 은달이다. 눈 녹아보면 안다. 제 아무리 양달에 묘를 썼어도 반쯤은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시에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덕현 선생님
국내에서 목소리가 가장 좋은 성우이자 배우 국어 선생님.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게 흠이에요. 목소리는 좋은데 시력을 잃으셨군요. 좀 가까이 오시죠. 세수 빨랫줄처럼 앞마당을 가로질러 꽃밭 옆에서 세수를 합니다. 할머니는 먼저 마른 개밥 그릇에 물 한 모금 덜어주고 굴진 얼굴 뽀독뽀독 박습니다. 수건 대신 치마 걷어올려 마지막으로 눈물 찍어냅니다. 이름도 뻔한 꽃들, 그 새순물 먹고 이름을 색칠하고 자두나무는 떫은 맛을 채워갑니다. 얼마만큼 살아야 맑게 살아야 내 떼국물로 하늘 가까이 푸른 열매를 매달고 땅 위 꽃 그늘을 적실 수 있을까요? 정말 목소리 좋죠. 가시입니다. 정말 시도 잘 읽고 국어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또 프랑스어도 잘합니다. 연극도 잘하시고 시 저랑 대학교 다닐 때 시를 또 같이 공부를 해요. 저는 가덕현 선생님 하면 시인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모든 게 부러웠어요. 잘생겼고 키가 크고 또 학교도 나보다 오래 다녔고 대학을 10년 다니셨죠? 또 근데 함께 사시는 우리 김남희 선생님은 신랑 칭찬하니까 되게 좋은가 봐요. 근데 이제 발령을 홍성으로 발령을 받고 홍성 여중으로 받고 우리 김학현 선생님께서 있을 처소가 없어서 우리 바로 윗집에서 함께 우리 집 바로 위에 우리 재당숙 집에서 그 집 그때 때마침 그 집이 비어 있어서 그곳에 계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우리 할머니 그 세수법 이런 것들 다 보셨을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 세수하실 때 이렇게 세수하셨어요. 구멍난 양은 세수 때야 물 쫄쫄쫄쫄 새죠. 그걸 세수 그 우물터에서 물 받아서 개집 있는 데까지 가는 동안 말줄임표가 마당에 쭉 생기죠. 그 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물을 가지고 또 개밥 그릇에다가 맑은 물 덜어주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 찍어서 닦고 찍어서. 그럼 그 남은 물 이만큼 남잖아요. 그거 꼭 그 앞에 자두나무가 있었어요. 그 자두나무에다가 제가 옆에서 이러고 할머니 왜 저 꽃나무는 안 줘요? 야 진달래가 열매를 맺냐? 자두나무 그래도 너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라도 만들지. 만든다 이거 쟤는 물이라도 주면 응? 그러고 그래도 쟤 줘야죠. 그럼 야 저 산에 있는 진달래 누가 물 주냐? 지가 다 알아서 꽃 피는 거지. 그러네. 산에는 자두나무가 없네. 그 자두나무는 떼국물 먹어가지고 떼국물을 많이 먹어서 열매 처음 맺은 거 보면 시커먼해 애가. 그러고 이렇게 딱 씹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거기 하얀 때가 나와. 즙이. 자두 씹어봤죠? 그 흐연 거 나와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종자를 아주 그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그게 참 한여름 땡글땡글해지면 거기에 정말 할머니의 뽀얀 그 젖가슴 같은 그 살이 그 안에 보이게 되죠. 개한테 맑은 물 먼저 준 건 왜일까요? 개가 불성이 있어요. 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 결국적으로 마지막 그 죽었을 때는 주인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해가지고 냄비 속에다 잘 모시잖아요. 솥단지에다 잘 모시긴 하지만 그 전까지 그 개를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패고 애를 구박해서 너 결국 잡아먹을 놈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생전 있는 동안에는
정말 극진히 대우하고 좋은 거 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다 합니다. 사랑으로 맑은 물 주고 떼국물 안 줘요. 응? 근데 땅에다 묻느니 뭐 그렇게 하신 건데 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잘 장례를 치러서 그의 영혼을 또 위로하고 이런 시대가 좀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다만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맑은 물을 주는 생명으로서 개도 그렇지만 그 생명을 가진 개가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그때까지도.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대밥바라기가 있잖아요. 대밥 줄 때쯤에서 빛나기 시작한다. 별 중에 금성이죠, 샛별? 대밥바라기. 호칭이 있다는 것은 그 호칭만큼 존중했던 그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입이 마르셨는데 좀 물 좀 드셨는데 노래. 예. 오늘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들을 다 하다 보면 오후 5쯤 될 것 같은데 오늘 저 시는 요거 하고 뒤에 진달래꽃 하고 지금부터는 노래를 쭉 하고 마지막에 진달래꽃 하고 5월이 또 만나니까요. 아쉬움을 달래. 아직 시간은 한 2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태안을 저도 처음 와서 이제 일 때문에는 다른 뭐 분들하고 여행도 오고 했는데 일 때문에는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또 존경하는 우리 또 최경단 선생님 모셔가지고 마치고 나서 다른 일정을 제가 안 잡고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그 신두리 사고 너무 좋잖아요, 작품이.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봤으면 차라도 한 잔 모시고 싶어서 시간을 좀 비워놨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은 여행을 많이 하는데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는 봄 여행, 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참 좋았던 그런 마음을 마침 김금용 시인께서 붉은 비렁길이라는 시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노래를 제작을 하면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좀 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붉은 비렁길입니다. 어느 섬인지 아시겠어요? 여수 아닌가요? 오동도? 여수의 금오도입니다. 너는 지나가는 바람이었고 머문 적 없는 비였고 잠든 적 없는 별이었으므로 바닷내 푸른 미역 널방에서 미끄러지고 붉은 동백숲에서 길을 잃는구나 앞서 떠난 파도가 되돌아오며 발목 잡는 숨찬 비렁길에 들어서며
근데 제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가고 하니까 소리가 조금 얇고 좀 날카롭게 들려서 MR로만 전곡을 들려드리면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귀가 조금 피로해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말 기라성 같은 연주인들이 다 연주를 하셔서 실제 그 반주를 만드신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상 깊은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 무도에 마치 비렁길처럼. 그 악기가 국악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합니다. 네. 피리예요. 피리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이제 피아니스트가 다음 달에 오시겠지만 저는 천재 같아요. 우리 편곡 선생님이 이렇게 악기를 배치를 하고 구성을 하시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비렁이 벼랑이라. 네, 벼랑이라는 뜻의 금오도에 제 5길까지 있는데 저는 참 좋아서 이렇게 제주도처럼 번잡하지 않고 그 바닷바람에 섬의 풀냄새가 섞여서 맞춰져요. 여관이 딱 하나 있어요 거기. 그런가요? 거기 아니에요.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하나 명성여관인가? 아닙니다. 아니,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음식이 정말 그것도 맛있고요. 네, 음식도 맛있고. 테니스장도 딱 한 개 있는데 저도 두 번인가 갔습니다. 몇 년도에 옛날이네. 아니 그 진짜 많아요? 옛날에 숙소가? 네, 지금은 관광지가 돼갖고 동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엄청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야 그 왼쪽으로는 주인이 나보고 꼭 그 하나라고 꼭 거기 보라고 거기만 가는데 왼쪽으로는 정말 말 그대로 벼랑 길이고요. 식당도 자기네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아름답고 번잡하지 않고 저는 이제 첫째 번잡하지 않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미역널방이라는 곳도 눈으로 꼭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고래를 봤어요. 고래 보셨어요? 그 밍크고래가 죽은 사체가 있어서 신고하는데 봤는데 네. 처음에 저는 그게 튜브인 줄 알았어요. 튜브. 암정색. 네. 근데 막 낚시꾼들이 쭉 오르더라고요. 막.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늘 다 끝났다고. 가보시라고. 뭐가 커다란 게 밑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요? 그 고래 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 포구 쪽으로 먹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오 그랬더니 그걸 새끼요. 고래 새끼요. 그러더라고요.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정도면 그냥 전 새끼라고. 금오도를 그래서 또 가고 싶어요. 그러죠. 또 금오도 금오열도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섬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안도에도 며칠 들어갔다 있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시노래를 또 제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서쪽에 또 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섬과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좀 인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아저씨 참 네. 살다 보면 참 그럴 날이 거짓말 할 때도 있지만 왜? 아니 매년 올 때마다 여기밖에 없다고 거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3번이나 그 집에서 잤거든요. 제가 노래방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 집 앞에. 진짜 순진하죠. 저기 함석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 노래방이 지붕이 함석 지붕이에요. 이렇게 그 산주탈에 이렇게 그래서 그 인상이 난 너무 좋았는데 그게 아니구만 하네. 살다 보면. 다음 노래 조금 아실만한 곡을 한 곡을 구성을 해봤어요.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박수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함께 불러주세요. 살다 보면 괜시리 외로운 날 너무 또 많아 나도 한 번쯤 같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하루 힘든 일이 너무 또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훌쩍
아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기성곡들을 물론 제가 한 곡이라도 기성곡을 부르려고 그 반주를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기성곡이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골라봤습니다. 두 곡이 남았어요. 시간이 괜찮을까요? 네. 예, 마무리 네. 그 손거울로 그냥 직접. 아,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충청의 대표적인 시인 손거울, 그 박영래 시인이 쓴 손거울이라는 시노래도 참 되게 중요하고 뜻깊지만 마지막 곡은 이정록 시인의 진달래꽃, 방송에서 허락하신 네, 제가 공중파를 타게 됐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가 제 시노래 중에서 뭐 한 80곡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곡이에요. 손거울이. 진달래꽃이요. 아. 네. 손거울에는 시가 한 편이 더 들어. 아, 모가차라는 시와 손거울 시가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시노래인데 다음에 네, 가을 다가갈 무렵에 제가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진달래꽃 들려드리고 저는 오늘 인사드릴게요. 네. 아니, 손거울 빼고요? 네. 그럭저럭 사는 거지 저 절벽 돌붙여간 망칠 소리를 다 쟁여두었다면 어찌 우리 곱게 웃을 수 있겠어.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냥 저냥 살다 보면 저렇게 머리에 진달래꽃도 피게
앵콜이어서 2절까지 막 다 불렀어요. 하여튼 지하철 서울 스크린도어에 가장 많이 버스하고 이렇게 그래서 또 한세상 그만 들렸던 사람 중에 이 시를 읽고 다시금 아침에 밥숟가락을 들었노라 하는 소식도 듣고 그럴 때 시 참 우리 또 진영쌤 그냥저냥 한번 한 대 먹어보시죠. 그냥저냥 해본 소리요? 그럼 여러분들의 앵콜에 힘입어서 가을에 들려드릴 모가차를 괜찮으세요? 아이고 저만 빨리 가면 됩니다. 네. 노래하는 중에 저는 가겠습니다. 규모 있게 또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손꼽을 들려드리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 또 충청도잖아요. 저도 이제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표적인 또 충청의 시인 중에 서정 시인 중에 박용래 시인이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 시 중에서 손거울과 모가차를 이어서 만든 손거울이라는 시노래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 눈썹 그리며 아끼던 날 때같이 사뿐히 배추일항에서 내릴 때 감 떨어지면 친정집 달 보러 갈 거라 감 떨어지면 친정집 달 보러 갈 거라 손거울 앞산의 가을빛 뒷산의 가을빛 마치 서른 마을의 가을빛 소리 이렇다 하기롭고 긴 밤 목과차 마시면 가을빛 소리 어머니 젊었을 때 눈썹 그리며 아끼던 달 때같이 사뿐히 배추일항에서 내릴 때 감 떨어지면 친정집 달 보러 갈 거라 감 떨어지면 친정집 달 보러 갈 거라 손거울 이렇다 하리롭고 긴 밤 목과차 마시면 가을 빗소리 조금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끝소리도 맺는 소리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태안에서 자유시대 시와 시노래로 엮은 첫마당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5월, 6월 가을까지 또 내년 쭉 괜찮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손에 손잡고 함께들 오시고요. 또 자기가 빠질 때는 이웃분들한테 미리 표를 끊어놨으니 너라도 가라. 좋아요. 1년치 내가 돈 다 내놨다. 괜히 또 무료요. 그런 말 날리시지 마시고 제가 선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주변 분들에게 고운 것, 좋은 것은 함께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태안 이곳에 갯벌의 마음이고 바다의 그런 넓은 아량이니까
주변에 좋은 분들과 함께 5월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시노래를 들려주신 우리 박경아 가수님께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았던 실세는 이정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